안녕하세요. 싹알려줌입니다. 식초물 한 번쯤은 마셔보셨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만 켜면 식초에 대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식초물 한 잔이면 혈관이 뚫린다. 공복에 마시면 뱃살이 녹는다. 주름이 펴지고 검버섯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 너무 익숙하시죠? 심지어 식초를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매끈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좋다는 말은 넘치는데 이걸 정말 믿고 따라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영상에서 소개되는 정보들 중에는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과장된 경우도 많죠. 단지 조회수를 노리고 만든 영상들 속에서 정작 우리 몸에는 해가 될 수도 있는 방법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 중 한 분은 다른 채널에서 식초를 검버섯에 바르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식초를 면봉에 묻혀볼에 발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얼룩이 옅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그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더니 딱지가 생기고 지금은 피부에 상처가 남아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식초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식초는 분명 오래전부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고 우리 채널에서도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정보에 의지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강한 산이에요. 소량이라도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고 피부에 직접 바를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돼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위장 기능도 예전만 못하고 피부도 훨씬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물 마시면 혈관이 청소된다. 공복에 매일 마셔야 효과가 있다. 피부에 바르면 검버섯이 사라진다. 이런 말 과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떠돌던 잘못된 식초물 정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는 효능만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초물을 마시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안전한지 시니어의 몸에 맞는 섭취 팁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식초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가 이거 효과 좋다는 말에 혹해서 식초를 피부에 바를 생각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식초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 속지 마세요. 식초물 진짜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식초물 정보들, 그 중에서도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말부터 시작해볼게요. 식초물을 마시면 혈관이 청소된다. 이 표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수도관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흘려보낸다고 안에 낀 찌꺼기가 씻겨나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혈관 속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필요할 경우 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식초에 있는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을 줄여준다거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초물이 혈관을 뚫는다는 말은 완전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식초물이 피를 맑게 해준다. 이것도 정말 널리 퍼진 이야기죠. 하지만 피가 맑아진다는 표현 자체가 모호합니다. 의학적으로 맑은 피, 탁한 피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피는 산소와 영양분,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맑고 탁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딱 좋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는 내용입니다. 공복에 식초물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식욕이 줄어들 수 있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점막을 자극해서 속 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절대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정말 위험한 내용 하나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식초를 피부에 바르면 검버섯이 떨어져 나간다. 이건 실제로 피해 사례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구독자분도 이 말을 믿고 식초를 면봉에 묻혀볼에 바르셨습니다. 처음엔 검은 얼룩이 연해지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딱지가 생겼으며 결국 피부에 상처가 남아 지금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식초는 화학적 자극을 주는 물질입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면 일시적으로 각질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루에 식초물을 3잔씩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과장입니다. 식초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마시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고 속쓰림, 식도 자극, 미네랄 불균형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식초를 과다하게 섭취한 사례 중에 식도가 손상된 경우도 보고된 바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식초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식초물은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다면 시니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정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식초물의 과학적 효능, 시니어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엔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식초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잘 쓰면 분명히 건강에 보탬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초물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초의 주성분은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식초를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경우 식초가 소화 속도를 조금 늦춰줘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건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 또는 당 조절이 필요한 시니어분들께 무척 반가운 이야기일 수 있죠. 물론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요. 희석한 식초물을 식사와 함께 적당량 마시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과도하게 많이 마시거나 식초 원액을 마시는 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식욕 억제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초를 마신 후 포만감이 유지된다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덜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일본과 유럽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지방률이 조금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수준이고 운동이나 식단을 병행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변화는 어렵습니다. 즉, 식초물이 체중을 감량해주는 마법의 음료는 아니라는 거죠. 도움은 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더뎌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유도하면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무거운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물을 조금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효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으니 항상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식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식초 한 잔만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할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 피부 탄력, 면역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혈중 지방 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많아지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연구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식사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완벽하게 개선된다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식초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소화 촉진과 항산화 작용, 혈중 지방 개선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효과는 정확한 사용법과 적정량을 지켰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효과들이 약처럼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식초물은 어디까지나 음식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길 기대할 수는 있지만 기적처럼 병을 고치거나 몸을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초물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식초물을 마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섭취 방법, 그리고 시니어에게 맞는 안전한 활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잘못된 방식은 위험하고 올바른 방식은 몸에 보탬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물은 제대로 마시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안전할까요? 가장 먼저 식초물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한 액체입니다. 그걸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나 위장이 심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자극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식초 한 스푼, 즉 약 15ml 정도를 물 200ml에서 300ml 정도에 섞는 걸 권장합니다. 컵으로 따지면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양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진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맛이 강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그 신맛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초물을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빈 상태에서 산 성분이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 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혹은 평소에 속이 자주 쓰리다거나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물 자체를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3잔 마셔야 효과 본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마시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산 성분이 치아의 겉면을 부식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초물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질은 바로 하지 마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산 성분에 노출된 직후에 칫솔질을 하면 치아 표면이 더 쉽게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초물은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식초물이 혈당에 약간의 도움을 준다 해도 약을 끊어도 된다거나 당뇨가 완전히 나아진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식초물은 식생활의 일부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결국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식초물은 그런 생활 습관 안에서 조심스럽게 더해져야 하는 부가 요소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엔 발효식초, 사과식초, 흑초, 효소식초 등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걸 마셔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과식초나 곡물식초처럼 식품의약처에서 인증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색이 진하거나 향이 강하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첨가물이 없는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유통기한도 꼭 확인해보세요. 또 식초 관련 제품 중에는 음료처럼 달달하게 만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설탕이나 감미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나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초물을 마실 때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도 좋은 습관도 잘못된 방식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희석은 충분히, 공복은 피하고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마신 뒤엔 꼭 물로 헹궈주시고요. 위가 약하거나 이미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소중합니다. 남들이 좋다 해도 내 몸이 힘들어하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식초물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